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좋아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네, 이런 제목으로 지금 특강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조화성 특강에는요, 제가 쓴 책,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 5월에 출판해서 많은 교회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거리, 근심이 우리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잘못된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망가질까봐 두려워요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아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목사님 자녀분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자녀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옳은 교육인지를 배우고 듣고 한 자녀들이 말이죠. 학교에 가서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줄 알면서 말했다가는 또 무시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또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시대에는 정말 분별할 것도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교육, 성경적 원리로 가르치고 무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나됨 교육, 이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이 포괄적 성교육 CSE 교육에서는 나다움 교육이라고 교육의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죠. 우리는 나다움 교육이 아니라 나됨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조화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제가 쓴 책, 22페이지 넌 누구니?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누구니? 눈은 까맣고 동그란 너, 얼굴은 동글동글 공 같아. 머리는 꼬불꼬불 부드럽다.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다르네? 아하, 고추가 달렸어. 넌 누구니? 아하, 넌 남자. 하얗고 동그란 나는 누굴까? 손도 예쁘고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참 예쁘다. 공주 같아. 넌 누구니? 아하, 넌 여자. 너와 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 너무나 소중한 너, 너무나 소중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기뻐하는 나는 기쁨의 어린이. 네, 그렇죠.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기쁨의 성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참 세상이 말이죠. 서로가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혐,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갈등하고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참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감탄사는 세상을 만드신 첫날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조의 하루하루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 그대로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지요. 하늘과 땅, 바다의 어떤 존재도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창조의 감탄사가 멈춘 순간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안 좋은데? 이러면서요. 그건 바로 남자가 혼자 있었던 거죠. 아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에제르 케네그도 라고 부르면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의 부르심,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정말 그 생명에 대한 감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맡기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바로 정체성을 주게 하는 거죠. 우리 이름이 바로 정체성이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그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렇게 말이죠. 벨이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은 바알의 사투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이름의 정체성을 줬던 것은 피조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죠. 피조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사물은, 이 천지와 만물이 정말 다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여성을 부르셨을 때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너무 감탄이죠. 케네그도 누구누구 곁에서 에제르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구약에 보면 에제르는 구원자,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이름을 에제르라고 21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한국어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돕는 배필 그 이상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사명으로 여성과 남성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부르심인데요. 근데 요즘 세계는 정말 달라요. 전 세계를 나다움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용어가 나오면서요. 전 세계를 달구고 있죠. 젠더 플로이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유네스코가 만든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09년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개정판을 발행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미 5세 때 젠더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5세부터 8세, 8세부터 12세, 12세부터 15세, 15세부터 18세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젠더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와 이 생물학적 성을 정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이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5세에서 8세에게 주는 성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살 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이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고 나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성교육이에요. 이 개념대로라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답다고 느끼면 남성을 선택할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답다고 느끼면 여자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이런 그 성해방론자들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 성혁명 책을 쓴 비렐름 라이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소개하고 싶은 존 머니 교수의 이론들이 영향을 좀 끼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성해방론자들의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노래 한번 듣고 가요. 우리 기쁨의 성품.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알게 하는 교육부터 우리 자녀들의 기쁨을 지켜줍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기쁨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쁨의 노래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노래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어렵죠. 우리는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비렐름 라이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비렐름 라이히는요, 오스트리아의 성과학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막스, 막스 슈트리너, 오토 그로스 이런 식으로 막스주의와 그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의 그 성혁명은 사실은 막시즘과 이 프로이드의 성혁명, 성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 그렇게 혼합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그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의 유물론에 그냥 접목을 그의 모든 정신세계는 갖고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접목해서 섹스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성교육 속에는 이런 막시즘과 유물론 사상,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를 섹스, 성이라고 보고 있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론, 결국 그는 이 성을 가지고 무슨 이 오르가즘 이론, 그래서 오르가즘의 기능, 파시즘의 대중심리, 이런 것들 저술해서 권위주의로 인한 성적 억압은 인간이 자유, 평등, 박애보다는 차별, 혐오, 억압에 순응하게 만든다. 이런 이론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성이라고 하는 혁명으로 이렇게 그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가 왜 이렇게 성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사실은 그의 자서전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비렐름 라이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속했던 이런 그 부코비나에서 유태인의 그런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쓴 그의 그 자서전에서 보면 그는 그 오이디푸스의 운명을 겪어야 했는데 그 어릴 적에 그 근엄한 아버지, 그런데 항상 모욕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하고 어머니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 헝클어진 그런 얼굴로, 그리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띠면서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그 선생님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 비렐름 라이가 12살 된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가정교사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헬름 라이가 아버지한테 이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가정교사를 쫓아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랑스러운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이 엄마는 결국은 자살했죠.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충격이었고 이 죄의식으로 그 굉장히 음독 자살해 버린 이 그 엄마,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그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애정관계, 인간의 그 애정관계가 그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삶의 아주 핵심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의 혁명 이론을 펼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렇게 그 유네스코 산하에서 이런 교육들을 만들어서 그 유물론적인 성교육에 대한 이런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이런 성교육이 우리 자녀들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어서요, 존 머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존 머니예요. 머니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심리학자이고 성과학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면서요, 이 인터섹스, 그러니까 간성이라고 하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간성은 뭐냐면 그 염색체, 생식샘, 성호르몬, 성기 등에서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그런 그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성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요. 남녀로 구분되는 전형적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신체를 지닌 사람을 간성 혹은 인터섹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섹스 갖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처음으로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애초에 이 성 역할로서 젠더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1955년에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연구라기 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정도로 밖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영향이 사실은 오늘날 그 성교육에, 특히 이 포괄적 성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 생물학적 성을 섹스, 문화적, 사회적 성을 젠더로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사람의 이 사상을 그대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이 남녀 간의 성적 차이를 하나의 유물론적인 사고로 봐서
네, 아주 그냥 몸만 바꾸면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의 이론적 지지자 중에 아주 철저한 지지자.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을 그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 성 정체성은 출생 시는 중성이다. 생후 18개월까지라면 부여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성별은요, 현재는 태아 시기에 성 정체성이 정해진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 과정에서 이런 연구 윤리 같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데이빗 라이머 사건, 아주 기가 막힌 온 가족을 정말 쑥밭으로 만들고 결국 쌍둥이였는데 두 사람 다 자살하게 만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1965년 8월 22일에 캐나다 위니펙에 사는 라이머의 가정에 귀여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브루스, 하나는 브라이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아주 정말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잘 크고 있었는데 이 7개월 됐던 해에 포경 수술 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갔다가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실수로 이 브루스의 음경에 큰 화상을 입혀서 음경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가 이 음경을 잃어버리고 성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라이머 부부는 상실에 빠졌고요. 이 존 머니 박사를 찾아간 거예요. 아까 존 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젠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사회화와 양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다. 이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역할, 즉 젠더 롤 이런 걸로 성별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요, 이 존 머니가요, 이 쌍둥이 형제를 하나는 여자로, 하나는 남자아이로. 그래서 이 브루스를 딸로 키우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실험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가설, 그러니까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 이 두 형제를 실험 대상으로 여긴 거죠. 이 브루스를 갖다가 브렌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22개월이 돼서 고환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그는 브렌다라는 여자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 머니 박사는 이 브렌다와 브라이언 7살이 되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남녀의 성 역할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 성적인 실험을 강화해 나가고 이 브렌다와 이 브라이언은 사실은 형제잖아요. 남자죠. 그런데 이 여자로 한 명을 만들어 놓고 서로의 성기를 관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서로 아이들을 발가벗기고 벗은 몸을 서로 이렇게 탐구하게 하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 브렌다가 10대가 되자 이 머니 박사는 자꾸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라고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브렌다가 싫어했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존 머니 박사를 만나라고 하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브렌다에게 너는 사실은 남자였다고 말해준 거죠. 이 브렌다는 자기가 원래 남자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남자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존 모니의 실험이 잘못됐다. 그 이론을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방송 출연도 하고
그리고 전머니의 이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이었는지 자기 인생을 걸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브렌다보다는 그 동생인 그 남자 형제가 사실은 더 이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이렇게 그 책 속에 보면 그 동생이 더 쇼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브라이언이 이 누나 브랜디가 결국은 남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큰 쇼크를 받고 동생이 먼저 자살을 해요. 이 형은 본인도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 라이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정말 비참한 말도 안 되는 그의 이론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정말 무서운 비극으로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헬름 라이와 이 존 머니 교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일찍 수술해서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타고난 성별로 태아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결정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의 사명과 계획을 갖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은요, 지금도 그냥 수술하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호르몬 주사 맞으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은 교육과 문화, 정치와 법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넣어줘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나됨 교육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이것을 우리는 막아서고 부모와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고 나 자체로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나됨 교육,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는 복되고 귀한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 교육, 나다움이라고 홀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교육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음 이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